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TV 명의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김현우입니다. 임산부들은 걱정도 많고 또 궁금한 것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건강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도 조심하고 또 모든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태아는 물론 산모들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서울 성모병원 산부인과 명의 고연선 교수님 모시고 임신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임신 당뇨 그러면은 그냥 흔하게 그냥 그 말만 풀이를 해보면 임신 전에는 괜찮았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걸린 당뇨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임신 당뇨병이라는 네네네. 거는 임신 중에 네. 처음 발생했거나 처음 인지된 그런 모든 그런 당뇨병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신 당뇨병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한데 왜 생깁니까? 정확하게 발병 네.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신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네네. 산모들의 그 대사가 다 네. 바뀌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은 당뇨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기한테 열량을 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포도당을 많이 네. 이제 생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아기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약간은 그렇게 변하는데 그게 너무 심하게 이제 변해서 당뇨처럼 되는 것이 임신 당뇨병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임신 당뇨병은 스스로 증상을 자각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이 임신 당뇨병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검사를 통해서 무조건 아는 건가요? 대부분이 그렇죠. 보통 대부분의 산모들이 네. 임신 24주에서 네네네. 28주 사이에 검진을 다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진단이 돼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당뇨의 가족력이 있거나 예. 이제 비만이 있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그다음에 이전 임신에서 임신 당뇨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번 임신에서 이제 임신 당뇨병 고위험이기 때문에 초기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 알게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중기에 건강 검진 시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또 네네. 위험 인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임신 전에 약간 그 체중이 네. 나가서 체질량 지수가 높았던 경우도 고위험이기는 합니다. 우리 당뇨는 너무 무서운 병이잖아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이제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임신 당뇨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이런 그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하고는 좀 관리 방법이 다른가 싶어서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같다고 같아요?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식이 조절하고 운동이 가장 주된 관리입니다. 그래서 식후에 산모들은 네. 혈당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이 되고 네네.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당분 섭취를 줄이고 식후에 이제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측정도 여러 번 하게 되나요? 그 관리를 위해서? 임신 중에 이제 임신 당뇨병이 진단이 되게 되면 혈당 수치를 하루에 4번에서 한 6번 정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이게 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높으면 아기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정상 범위에서 관리를 해줘야 이제 임신 예후라던가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서 이제 정상 범위를 유지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식이나 이제 운동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일부 한 10%에서 20% 정도는 이제 약물 치료. 근데 약물 치료라고 하면 임신 중에는 약물 치료를 먹는 약으로 하는 것이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슐린 주사 치료로 안 될 때 이제 하거나 하는 2차적인 치료이고 1차는 이제 식이나 운동 하고 그걸로 안 되면 이제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하고 그걸로도 안 될 경우 주사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으로 도움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직은 장기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1차적인 치료로는 권장되진 않습니다. 임신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은 임신부들이 걱정하는 게 뱃속에 있는 내 아기, 태아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우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산모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인데 이제 산모의 혈중 내 당이 높으면 아기의 혈당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탯줄로 영양 공급이 다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네. 아기한테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게 돼요, 아기가. 근데 그 인슐린이라는 거는 성장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거든요. 뱃속에서 많이 자라게 네,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거대아가 될 가능성이 예, 있고, 예. 그다음에 거대아가 되게 되면 이제 분만을 하다가 손상이 일어나거나 제왕절개 분만이 증가될 수 있고, 그리고 당이 조절이 안 되면 양수 과다증이 생길 수 있고,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태어난 직후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혈당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뱃속에서 그게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네. 이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전해질 이상도 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당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저혈당이 심하게 빠지게 되면 이제 뇌 손상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이제 혈당을 잘 조절을 해야 아기의 성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출생 후에 아기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도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평생 지고 갈 어떤 짐을 안겨준다라고 생각하면 그 경우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부모님의 고혈압이면 저희가 나이 들어서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가족력이잖아요. 네,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기가 이제 임당이 엄마가 있었으면 애가 태어나서 이제 향후 자라면서 당뇨나 대사질환이나 이런 게 올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의 이제 태어난 후에 이제 체중 관리라던가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조금 더 해주는 게 필요하죠. 산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 잘 안 하면. 임신 중에는 이제 임신성 고혈압의 위험이 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2형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50% 이상. 그런 관리나 식이 조절을 꾸준하게 이제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중에 당뇨가 안 오는 것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임신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뭐 약물 치료는 이제 태아 때문에 꺼려할 것 같거든요. 이제 식이요법하고 네네. 운동만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가 80% 정도 80%.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다행이고 너무 네네. 좋은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거 아까 4번이나 예.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스트레스이기는 예, 하죠. 예. 근데 어쨌든 그걸로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인슐린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슐린 쓰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분도 네, 네, 있지만 네, 네. 써서 조절이 잘 된다면 조절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검사도 안 하고 막 네. 그렇게 되면 네. 혈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되면 갑자기 아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다음에 호흡이라든가 아기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이나 운동으로 안 될 경우에는 네. 이제 인슐린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임신할 때 걸린 거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이 그럼 출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임신 당뇨도 사라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를 이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거든요. 이건 맞는 생각인가요? 네, 1차적으로는 종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난 직후에는 네. 혈당이 확 좋아지는 걸 실감할 수 있는데요. 오.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형 당뇨로 발전할 고위험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출산 후에 6주에서 12주 사이에 네. 실제로 당뇨로 갔는가 아닌가에 대한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데 네. 요거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꼭 받기를 권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1년에서 3년마다 당뇨 검사를 꼭 받아야지 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임신 당뇨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임신 당뇨병이 있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 검사를 받는 게 네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예. 자, 임신 당뇨병이 있는 산모는 이제 산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비만이 안 되도록 또는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도록 이제 식단 관리를 하는 거는 네. 중요하고요. 예. 임당이 있던 사람들한테는 모유수유를 하는 게 당 관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유수유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네네. 나왔던 건데, 네네. 그래서 수유를 하는 사람들이 모유수유를 하는 사람들이 네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 관리가 더 잘 된다, 당이 더 잘 떨어진다 하는 네. 거는 이제 보고가 된 사실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도 아기를 위해서 모유를 많이 먹이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임당인 경우에는 예. 먹이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엄마한테도 산모에게도 되고.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임신 전에 있는 사람들이 난 임신 당뇨가 걱정된다 하면은 그 전부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방법 같은 게? 너무
단순하지만 네. 살을 빼는 거죠. 임신 전에 그러니까 살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외국은 네. 비만이 굉장히 절대적인 그런 요인인데 네. 이제 아시아 여성들은 마른 당뇨도 사실은 많거든요. 체중이 안 많은데 나가는데 왜 당뇨가? 임당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산모들이 사실은 꽤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는 약간 양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약간 서구화된 그런 그 임당이 있고 또 아시안들의 워낙에 식단이 약간 탄수화물의 위주이기 때문에 또는 인종적인 특성에서 이제 아시아인들이 조금 고위험에 속하는 그런 인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씬한데도 당뇨가 임당이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 높거나 간이 이제 약간 안 좋은 경우 그런 요인이 있거나 다낭성 난소라고 해서 난소에 난포가 이제 여러 개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위험 인자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간 수치나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 검진을 해서 그 해당하는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절하고 임신을 하는 건데 너무 뭐 살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기보다는 여러 나이를 고려를 하고 이제 임신 전에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만나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위험 요인을 보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관리를 하면서 임신을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이런 거는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겠죠? 이게 영양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산모들이 임신 초기에 입덧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몇 킬로씩 막 쭉쭉 빠지는 산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산모들의 아기가 다 저체중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임신 초기에 아기의 영양은 임신 전에 엄마의 영양 상태랑 관련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임신 중보다는. 임신이 진행이 돼서 한 20주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산모가 그때 먹는 거랑 아기의 영양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임신 초기에 아기의 영양 상태는 엄마의 임신 전 건강 상태랑 연관이 더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 임신 전부터 약간 균형적인 식단을 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 임당 검사를 할 때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굶고 오는 분도 간혹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오히려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거는 권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질병관리청이랑 내분비내과 저희 병원의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과제로 이제 임신 중 관리와 또 출산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케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그 앱에다가 이런 혈당, 그 다음에 혈압, 그리고 산모들은 이제 이게 태동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우리에게 너무 안 노는 거 아니에요? 너무 노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앱에다가 적으면 뭐 평균 몇 번, 뭐 평균 혈압 얼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나타낼 수 있게끔 이제 앱을 개발했고 식사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이제 영양소랑 칼로리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셀프 관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앱이고요. 그래서 출산 후에는 또 아기 보고 수유하고 이러면서 병원에 오기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향후에 이형 당뇨가 이제 오지 말아야 되니까 이런 앱으로 출산 후에도 관리하는 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도록 개발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많은 산모들이 잘 활용을 한다면 이형 당뇨로 발전하는 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지금 임신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보태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요새는 37세도 그렇게 노산이 아닌 게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세가 넘어야지 이제 좀 노산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건강 관리를 잘 하면 나이가 젊은 건강 관리가 안 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임신 예후나 자기의 건강의 관리 그리고 아기한테 영향 미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감할 수 있거든요. 꼭 임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더 좋겠고 그래서 건강한 임신 그리고 건강한 중년, 노년 다 끝까지 잘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이 곧 아이의 건강이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임신과 출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당뇨까지 만약에 걸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디 남편분들, 아내가 임신 당뇨라면 운동과 식이관리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만나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